안녕하세요. 여자인 한의원 이현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갱년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수면장애, 불면증에 관해서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면장애, 불면증 너무너무 힘든 증상입니다. 정말 요새는 보면 수면 클리닉이 건물 몇 개당 하나씩 있을 정도로 이 현대인들은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자율신경의 기능들이 깨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당장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잠이라는 것은 매달릴수록 도망가는 애인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해가 질 때가 되면요,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아니에요. 안 자도 됩니다. 안 자도 돼. 쉬는 시간이야. 나는 쉬면 돼 라고 생각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밤에 숙면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을 하지 않고 힘 빼고 편안하게 쉬기만 했을 경우에도 70% 정도 체력이 회복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달리지 마시고 나는 그냥 쉬는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시고 쉬어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밤에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잠자리에 드는 조건, 일단 우리가 저녁 식사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조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천정 쪽에 있는 불빛은 가급적이면 꺼주시고 낮은 스탠드를 이용해서 조도를 은은하고 조금 어둡게 맞춰주시고요. 잠이 너무 안 와서 힘드신 분들은 보통 핸드폰이나 TV 많이 보시는데 핸드폰이나 TV보다는 어떤 스탠드 조명으로 조금 지루한 책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경전이나 아니면 성경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안 자도 돼, 쉬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은 감사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했던 부분, 아주 일상적인 거지만 감사했던 것들을 찾아서 한 3가지 정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경계를 부교감 신경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힘 빼기를 할 건데요. 힘 빼기라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듯이 우리의 근육도 긴장되어 있고 힘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다 힘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의식을 머리에 집중을 하고 먼저 머리카락에 힘 빼고 라고 속으로 되뇌이세요. 물론 눈을 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입니다. 머리카락에 힘 빼고 후 빠지는 느낌을 속으로 가지세요. 다음 이마에 힘 빼고 눈썹에 힘 빼고 눈에 힘 빼고 볼에 힘 빼고 입술에 힘 빼고 턱에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가슴, 팔, 그다음 손, 몸통,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 끝까지 힘을 쭉 뺀다는 느낌을 자기만의 속도에 맞추어서 힘이 빠지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서 발끝까지 힘을 쭉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침대로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생각들을 따라가게 되면 뇌가 각성하게 되니까 생각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고 다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요거를 한 3번 정도만 반복을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힘 빼기가 짜증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지쳐 있거나 교감신경이 과다하게 항진된 경우에는 이 힘 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제 수면에 관해서는 호흡을 할 때 3대 5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양의 호흡을 3번 들이쉬고 더 잘게 나눠서 5번에 내쉬라고 합니다. 3번 들이쉬고 5번에
내쉰다 생각으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도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를 편안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다가 깼을 때 절대 시계를 보지 마세요. 저는 한동안 3시 30분에 계속 깼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갱년기에 들어서 이제 불면을 겪으면서 스스로 내가 학습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굉장히 정밀한 컴퓨터죠. 우리가 어떤 신호들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주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불면에 있어서는 자다가 깼을 때 시계를 보게 되고 1시간밖에 못 잤네? 2시간 잤네? 이렇게 스스로 자꾸 이렇게 입력을 시키다 보면 우리의 뇌는 그 일정한 시간에 계속 각성이 되어서 깨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몇 시에 일어났건 몇 시간을 잤건 몇 번을 깼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시계로 확인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자다가 깼을 때 생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의 특징이 또 낮 시간대에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고 또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다가 잠시 깼을 때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펼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뇌파가 각성되기 때문에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생각은 그림처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떠다닐 때 그 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다양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물구름이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올라오다가 다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게 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반드시 알람을 해두고 주무세요. 자다가 깼을 때 출근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염려가 돼서 자꾸 시계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뇌는 불빛을 보게 되고 또 그 시간이 다시 입력이 되게 되고 해서 수면 치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침에 알람을 해두게 되면은 자다가 깨더라도 아직까지는 내가 쉬는 시간이야 라고 인식을 하시고 다시 편안하게 쉬고 호흡을 한다거나 물구름이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으로 쉬어주게 되면 됩니다. 알람이 울었을 때 조금 전까지 비몽사몽을 헤맸거나 아니면 말똥말똥 내가 밤을 샌 느낌이거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를 하시고 아침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불면 환자분들은 알람이 울고 나면 누워서 어제는 너무 많이 깼어, 꿈을 많이 꿨어, 나도 못 잤네, 어제는 몇 시간은 잔 것 같고 이렇게 수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워치 끼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죠. 정확하게 내가 어제는 어떻게 잤을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호기심이나 확인은 수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은 매달릴수록 오지 않는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아침에 어젯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세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물론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계획한 대로 보내다 보면 또 이제 저녁이 될 것이고 이 좋은 리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수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20, 30대에는 12시 넘어서 자건 새벽 3시에 자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5세 이후가 되면 갱년기에 진입을 하면서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면에 드는 시간도 중요해집니다.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 시간대에 주무시는 경우는 깊은 수면으로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재생이나 회복률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시에 다가가거나 12시가 넘게 되면 교감신경이 들뜨게 되면서 얕은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45세 이후에 계신 분들은 수면에 드는 시간을 늘 일정하게 조금 앞당길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6가지 정도 주시하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수면장애를 겪으면서 실제로 제가 해보았던 방법들입니다. 자, 제가 이 방법대로 저희 환자들을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실제로 한번 행해 보시고 하시다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면이 좋아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